딱따구리가 여기 탁탁탁탁탁 찢는 것처럼. 네. 안녕하세요. 유리TV PD 엘리 PD 유나 영양사 클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유나 PD님, 제가 네. 듣기로는 유나 PD님이 두통 때문에 되게 평소에 좀 자주 아프시다고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맞아요. 사실 지금도 살짝 좀 머리가 어디 이렇게 낑겨 있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할 때는 진짜 막 빛도 못 보겠고 아이고. 네, 소리도 좀 웅웅거리고 발음도 약간 새는 그 정도로 심할 때도 있어가지고 네, 약도 많이 먹고 그러고 있어요. 제가 만성 두통인가요? 두통이 1년 내내 이렇게 항상 있으세요? 아니면 어떨 때 간헐적으로 있으세요? 원래 간헐적으로 있었는데 요즘 거의 한 달 내내 두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두통 증상이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가 이렇게 콕콕콕콕 쑤신 듯이 아프다. 그렇게 되면 편두통을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머리가 이렇게 꽉 조이는 것처럼 그렇게 아픈 두통이 있어요. 긴장성 두통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여자들의 한 뭐 80%, 남자들의 75%가 거의 두통. 그러니까 두통을 안 경험해 본 사람은 별로 없을 건데요. 근데 두통이 그냥 머리만 아프고 끝나면 괜찮지만 머리가 아프면서 막 구토를 한다. 막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그 뇌의 질환 정도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편두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편두통은 우리가 이제 그 근육 조직이 위축이 되면서 이제 같이 이제 눌리거나 또는 신경에서 있는 세로토닌 같은 것들의 분비로 인해서 우리가 두통이 생기는 것들이 있는데요. 편두통은 우리가 그 머리가 욱신욱신, 아까 이렇게 심장이 뛸 때처럼 이렇게 같이 욱신 된다고 하는, 그래서 옛날에 뭐 딱따구리가 여기 탁탁탁탁탁탁 찢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편두통이라고 해서 반드시 한쪽만 아픈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제 양쪽으로 같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는 편두통. 근데 편두통의 특징은 아까 유나 PD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예민해요. 빛에도 예민하고 소리에도 예민하고 냄새에도 예민하고 그 예민도가 굉장히 증가되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약을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내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계속 이제 편두통이 있을 때마다 계속 드시다 보면 또 약물 과용으로 인한 그 두통이 또 생길 수가 있겠죠. 예, 그럴 때는 약물을 드시는 걸 끊어야지 호전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거는 긴장성 두통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우리 엘리 PD님처럼 평소보다 더 이러시는데 네, 근육이 수축돼서 그다음에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그럴 때 이 두통이 오는 긴장성 두통이 있어요. 예, 긴장성 두통은 스트레스를 좀 낮춰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근육이 뭉친 부분들 같은 경우를 좀 풀어주셔야 되니까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게 더 좋겠고요. 그리고 또는 불안이나 우울감 때문에도 올 수가 있는 게 긴장성 두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카페인 또는 음주, 알코올로 인해서도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머리가 무겁고 좀 덜 깬 느낌이어가지고 오히려 커피를 마시거든요. 카페인이 뭔가 더 각성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 그러면 각성돼서 이제 머리가 안 아프시나요? 아니요, 더 아파서 저런. 전 그래서 그게 그냥 출근의 부작용인 줄 알아서 출근하기 싫다 이러면. 그게 또 이유가 있는 게 카페인을 마시면 혈관이 수축이 돼요. 그러면서 통증을 조금 줄여줘요. 근데 카페인이 온몸에서 빠져나가면 그 다음에 다시 혈관이 벌어지면서 이제 다시 이제 두통이 또 새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커피를 마시면 이게 머리가 또 아프니까 또 마시게 되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환절기나 제가 비염이랑 축농증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네. 환절기만 되면 꼭 여기랑 여기가 되게 신경 쓰이게 아프더라고요. 네. 혹시 이것도 무슨 두통의 종류인가요? 이제 여기가 비염이라든가 축농증이 되면 코로 들어가는 산소 공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부비동이라고 하는 그 기관 쪽에가 막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간을 통해서 여기 이쪽까지 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마까지 여기 이 중간이 다 아픈 거죠. 그래서 특히 이마 쪽에 두통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예. 삼각형으로 해서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아픈 여기서 레이저가 이렇게 나올 것 같이. 네. 그 부비동 감염에 의한 그 두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이제 비염이 낫거나 뭐 콧물이 없어지거나 이러면 낫는 거네요. 좋겠죠?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주제로 만성 두통을 가지고 왔잖아요. 네. 만성 두통이라고 하면 이런 뭐 편두통이라든지 긴장성 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면 만성 두통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많이 어. 오랫동안 어떤 이유로든 어떤 두통이 오래되면 만성 두통인데요. 걱정되는 건 그렇다고 계속 약을 드시는 게 제일 걱정이 되시고요. 제가 권장드리는 것은 일단 생활 개선을 하시는 거. 아까 긴장성 두통은 우리가 근육이 뭉치거나 네. 또 수축돼서 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또는 이제 잠을 잘 못 주무셔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두통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잘 자고 스트레스 안 편안히 받고. 잘 자시고요. 그다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하는 것들이 뭐가 있죠? 막 먹나? 원래 스트레스 받으면 술 마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술을 마시면 더 우리가 두통이 더 심해지니까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카페인 너무 많이 마시면 않으시면 좋겠고요. 또 너무 과식을 하시면 또 안 되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소식을 하시거나 네. 그래도 안 되시고요. 네. 혹시 유나 PD님 간헐적 단식 아세요? 네, 제가 두통이 심해가지고 혹시 몸을 좀 비우면 이게 아니에요. 괜찮아질까 해서 그렇게 간헐적 단식을 아니에요, 했었거든요. 아니에요. 네. 또 그렇게 간헐적 단식하니까 두통이 좀 나아지셨나요? 아니요. 왜 하신 거예요, 대체?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두통은 어쨌든 혈액도, 그 다음에 산소도, 영양소도 필요한 우리 뇌에 공급되는 것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간헐적 단식을 하셔서 배를 비워놓으면 우리가 두통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또는 특히 이제 디저트를 좋아하시는 젊은 여성들 중에서는요. 네. 이제 단 음료 있잖아요. 네. 특히 여름 음료가 굉장히 당함량이 많은데 그럼 또 너무 많이 단 걸 먹으면 아이고 머리가 쨍하게 아프다라는 그런 느낌 드시죠? 네. 너무 과당이어서 그러세요. 그래서 당 섭취도 너무 과하지 않게 그 다음에 너무 공복이어서 당 수치가 떨어지지도 않게 그래서 일정 시간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물 많이 드시는 거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사지라던가 요가라던가 운동 중에서도 유산소 운동, 산소를 우리가 몸에다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뇌에 산소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제가 그런 사람을 봤는데 아까 음주주의하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술을 마시고 나서 그것 때문에 머리 아파 하면서 바로 타인으로를 먹는 사람을 봤어요, 제가. 삐! 안 됩니다. 네. 약과 그다음 알코올은 같이 드시면 안 되세요.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생활 개선하면서 아까 전에 약을 좀 그런 진통제를 줄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오늘 가져온 이 영양제들이 네. 진통제를 기본적으로 줄이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여기 갖고 온 영양제들은요. 이거를 그 머리가 막 아플 때 먹는다고 해결되진 않아요. 하지만 일상적으로 쭉 이렇게 드시면 그런 것들을 좀 풀어주는 그 두통이 생기는 것들을 좀 줄여주는 미리 준비하시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요. 여기 지금 마그네슘 가지고 왔는데 네. 마그네슘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질문. 근육 이완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고 장학생. 네, 근육 이완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그네슘 자체가 편두통을 예방한다는 그런 편두통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서 또 가지고 왔고요. 또 여기 지금 오메가 3. 자, 오메가 3는 왜 갖고 왔을까요, 제가?
혈액순환? 네, 혈액순환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에는 염증 효과, 항염증 효과도 있잖아요. 네. 염증과 두통의 관련성도 또 많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염증 수치를 줄이면 두통에도 좀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가져왔고요. 오메가3에는 두 가지 성분이 있는 거 아시죠? 네. EPA하고 DHA DHA. 성분. 에휴, 우리 PD님들 너무 똑똑하세요. 네, 근데 EPA가 특히 네. 항염증 효과에 더 좋고요. 그다음 DHA는 기억력에 더 좋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갖고 온 이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염증을 줄여주는 네. EPA가 훨씬 더 많이 들어있어서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가져온 거는 이제 비타민 B 컴플렉스. 예, 비타민 B 컴플렉스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도 많이 생성해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일부 연구 보고에서는 비타민 B2, 그 다음 비타민 B12가 편두통에 효과가 있다는 그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 코큐텐은 우리가 뇌가 쓸 수 있는 뇌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들이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게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혈행 개선도 해주죠. 네. 항산화 효과가 또 뛰어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왔어요. 네. 아, 맞아요. 이 코큐텐은 저번에 저희 심혈관 질환 네. 편에서도 소개해드렸던 건데 네. 그럼 기본적으로 혈행이 개선돼서 현재 혈액순환이 잘 되면 네. 두통이 좀 사라지는 거예요. 혈액순환도 잘 되고요. 항산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에너지도 더 줘야 되죠. 네. 우리가 에너지가 없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훨씬 더 많이 피곤해지고 그 다음에 늘어지고 그 다음에 두통도 더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액티브하게 우리가 이게 활발하게 몸을 움직이시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 다음에 불안이나 또는 우울감 같은 것도 또 해결하시면서 이렇게 그 두통을 이겨내시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